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7시 반인데 좀 어두워요. 왜냐면 이제 데일라이트 세이빙 해갖고 1시간 일찍 이제 평소 시간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옛날에도 우리나라가 했었죠, 서머타임이라고. 근데 이제 캐나다는 아직도 데일라이트 세이빙을 해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이제 1시간 일찍 시작을 하게 돼요. 어쨌든 오늘의 토픽은, 제가 저번 비디오에서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프로그램 중에 자기가 이제 적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골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이제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모르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대부분 이거 뭐 취업이 잘 된다더라, 아니면은 이거 하면 뭐 보수가 좋다더라, 그런데 뭐 친구가 강남 간다고 같이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듣는 중에, 아니면 프로그램을 듣고 나서 취업을 했을 때 자기 적성에 안 맞으면 굉장히 그게 곤욕이에요. 외국에 와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가 하는 일까지 자기 적성에 안 맞고 매일매일 회사에 가는 게 지옥이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기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잘 이제 프로그램을 마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듣고자 하는 프로그램 분야에서 발런티어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이게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2개를 선택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한 게 EA예요. 제 경험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제가 처음 캐나다 이민을 왔을 때 어떤 직업을 가질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치위생사가 급여가 많다더라, 엑스레이 방사선 그 방사선과 급여가 많다더라, 그리고 회계사도 급여가 많고 취업도 잘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그 직업들이 회계사, 엑스레이 방사선과, 그 다음에 울트라사운드, 메디컬 랩, 그 다음에 IT 계열 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2학년 과정을 다 한 이유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단 다 들은 거예요. 12학년 과학 과목, 수학, 영어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이제 12학년 그 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다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연 계열이나 인문 계열이나. 그런데 이제 리ኳ이먼트를 보니까, 치위생사를 보니까 그 치과 병원에서 3일 동안 견학을 하고 그 치과 의사한테 편지를 받아오는 게 있었어요. 3일 동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죠. 처음에는 되게 싫었어요. 아니 무슨 그냥 서류만 내서 점수 좋아서 합격하면 되는 거지, 무슨 3일 동안 그 실습 견학한 서류를 내래.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제 친구의 친구가 치과 의사여서, 왜냐면 아무 치과에 가서 저 견학할게요, 그것도 이제 힘든 일이에요. 다행히 이제 저는 운이 좋아서 이제 그 친구의 친구 그 치과에 가서 견학을 했는데, 세상에 딱 하루 하고 나는 이 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갖고 이 사람들이 그 견학 3일 동안 하고 그러고 나서 지원을 하는 그 리ኳ이먼트에 그게 있는 거구나. 그 환자들 하루 종일 입만 쳐다보고, 그 다음에 칼 같은 걸로 그 잇몸 같은 거를 째서 뭐 수술은 아니지만 피나고 그 다음에 치료하고 이런 거 보는데, 나는 이건 못하겠다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포기하고, 제가 그랬죠, 전 비디오에서. 치위생사는 급여가 많다고 45불에서 50불 받는다고 1시간 내에. 그래서 포기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평생 동안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눈을 돌린 것이 엑스레이나 울트라사운드. 그것도 1시간에 울트라사운드 같은 경우에도 한 45불에서 그 정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리ኳ이먼트가 병원에서 일한 봉사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갖고 이제 또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제가 5년 동안 종합병원에서. 그래서 그것도 하면서 느낀 게, 봉사활동으로도 그 환자를 보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그 다음부터 의사분들하고 간호사분들 굉장히 존경해요. 환자들이
보통 이제 몸이 아프니까 짜증도 많이 내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건 이제 받을 수 있는데 그 변 같은 것도 받아줘야 되고 그런 거는 제 적성에는 안 맞는 거예요. 또 그게 그래갖고 이거 내 길 아니다 이것도. 그래갖고 이제 또 이미 성적은 다 맞춰놨지만 이거를 내가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직업으로 또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또 그리어 쪽도 포기를 하고 눈을 돌린 곳이 IT 계열이었죠. 근데 IT 계열이 이제 취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막 그랬는데 또 카드와 통신에서 요즘 IT 계열이 다 이제 사람이 수요가 너무 차서 취업이 안 된더라 이렇게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영어 같은 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들으면은 이민자가 많거든요. ESL 스튜던트 여기 다 이민자예요. 그래갖고 막 이제 카드와 통신 막 돌아다녀요. 세계 각지에서 온 그 이민자들 사이에서. 그래갖고 그래 그럼 내가 이제 대학교도 이미 졸업했는데 4년 동안 IT는 못하겠다. 그러고 IT가 제가 전혀 그 지식이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학교에 들어가면 컴퓨터 사이언스를 들어가면은 이제 되는데 나는 4년제 들어가긴 싫고 2년제 이제 학교에 칼리지에 들어가서 2년 동안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 칼리지 안에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거예요. IT 쪽을.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거 시작해서 어느 거는 이제 경험자 위주의 프로그램이 있고 어느 거는 완전 기본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떤 게 기본이고 어떤 게 뭐 중간 레벨이고 그런 걸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 학교에 어드바이저도 찾아가 보고 발품은 많이 팔았죠. 그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 IT 아니다. 그래갖고 이제 눈을 돌린 곳이 CAD 코스였어요. CAD 프로그램. 왜냐면 이 CAD는 제 친구의 권유로 영어도 많이 할 필요 없고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설계만 하고 주면 끝이다. 물론 미팅 같은 것도 하지만은 많지 않고 대부분 개인 혼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는 그거 괜찮을 것 같아. 그래갖고 코스도 이제 한 2년 코스인데 리퀘어먼트도 수학 들어가고 영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끝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래 CAD 해야겠다.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CAD 조금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CAD를 이제 프로그램을 딱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한 반년 하다 보니까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냐면 제 성격이 꼼꼼한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CAD는 이제 설계를 해야 되니까는 그 설계 도면에서 1mm 차이가 나면은 실제로 어떤 건물이나 그런 걸 지었을 때 1mm면은 엄청난 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1mm 그거 다 맞춰야 되고 선들끼리도 다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 꼼꼼하지 않은 성격에 그런 걸 다 일일이 막 맞춰서 꼼꼼하게 하려니까 막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거 6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막 마우스도 몇 번 집어 던지고 아니 내 눈에는 이게 선이 직선인 것 같은데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게 직선이 아니고 삐뚤어져 있고 그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6개월을 하고 그만뒀죠 프로그램을. 돈은 돈대로 날리고 그 칼리지 그 선생님들도 막 말리는 거예요 저를. 아니 여태까지 6개월이나 했는데 그만두냐 다시 생각해봐라 막. 그래갖고 이제 저도 그만두지 말까 막 그랬는데 앉아서 또 이거 CAD를 숙제를 하고 있으려니까는 막 내가 분노 조절 장애 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과감히 그만뒀죠.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회계사 쪽이었어요. 회계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돈을 급여가 많고 미국 공인회계사나 캐나다 공인회계사는 한국처럼 그렇게 시험이 어렵지 않아요. 물론 어렵지만 한국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수학을 좋아하고 잘했기 때문에 수학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영어를 좀 못하고 제 자랑이지만 수학하고 과학 과목을 잘했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한국 회계사 분들이 설명회를 했어요. 어떻게 회계사가 되냐. 근데 저는 대학교에서 그 경영 경제를 안 나왔기 때문에 회계사가 되려면은 들어야 되는 그 필수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들으려면 2년이 걸리고 또 여기는 그랬잖아요. 캐나다는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대부분이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경험이 있어야지 그 취업도 가능하고. 그래갖고 이제 2년은 제가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을 들어야 하고 그 후에 1년은 또 격리, 북키퍼라고 하죠. 한국말로 하면 격리예요. 격리로 1년 경험을 쌓아야 돼요. 필수예요. 그 후에 다시
필수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또 2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년 걸리죠. 2년 그 기초 필수 과목 듣고 그 후에 1년 격리로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2년 다시 어퍼 레벨 그 필수 과목을 들어야 되니까 회계사 되려면 5년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5년. 그때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5년 후딱 지나가는데. 물론 한국에서 경영경제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5년까지는 안 걸려요. 어쨌든 5년을 내가 소비를 해야 되나?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회계사 아니다. 내가 5년은 공부 더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또 그만뒀죠. 안 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 회사를 전역하면서 급여도 못 받고 그래갖고 소송도 걸고 이렇게 저차 하다가 EA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제가 원래 교사였으니까 했던 일이고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장학생으로 잘 맞춰서 지금까지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지금 3시여서 일 끝나고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듣기 전에 반드시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직종의 발런티어를 꼭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자기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를 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